이제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증명만 남았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에서 지난번에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귀납이라는 용어는 처음과 전후 관계를 가지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으로서의 수학적 귀납법도 마찬가지로 도미노처럼 연결돼서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과 전후 관계에 대한 증명으로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 등식의 증명을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등식하고 부등식이 조금 증명 방법이 살짝 달라요.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완전히 다 똑같은데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이게 좀 더 쉽다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일단 들어갈 겁니다. 자, 뭐냐면은 수학적 귀납법은 정수 범위 안에서의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실수까지는 좀 확장되기가 좀 힘듭니다. 정수 안에서만 움직여요. 자연수 안에서만. 그래서 수열에서 증명 방법 중에서는 그냥 베스트예요. 이게 그냥 최고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이 둘이 항상 같다. 모든 N에 대해서 다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예시를 병행해서 한번 좀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자, 제일 대표적인 증명으로 우리가 연습하기 좋은 거는 우리 시그마 친한 것들 있잖아요. 그 증명 좀 길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은 좀 짧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뭐 1제곱, 2제곱, 3제곱부터 n제곱이 있어요. 자, 요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아니다. 요거를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게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난번에 시그마로 증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말고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처음을 일단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일단 1항이 성립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n은 1일 때 성립하는지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A1과 B1을 집어넣어 봐요. 그리고 이게 같다. 그럼 1항은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그냥 1제곱 밖에는 없죠. 자, 우변 같은 경우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6분의 1, 2, 3 1 나오네요. 이게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항은 성립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후 관계를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항인지 모르는 일단 랜덤한 항을 잡아줘요. 그때 n은 k항이라고 잡아볼게요. 그죠? n 말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항 잡을 때 k항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n은 k일 때 성립한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요. 그죠? k번째 항이 성립하든지 말든지 일단 상관없이 k가 성립한다면 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도미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뭔진 모르겠는데 k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넘어간다라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게 모든 k에서 다 성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도미노를 세울 때 이쪽 게 넘어가면 다음 게 넘어가는지 보면서 세우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k일 때 성립을 가정해서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하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 느낌이죠. 모든 도미노는 앞에 게 넘어가면 뒤에 게 넘어가게 만들어놨어. 그게 전후관계 성립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놓고 1항이 성립을 하잖아. 첫 번째 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n은 k일 때 성립을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ak는 bk예요.
자, 지금 AK가 BK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맞다면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가정입니다. 이걸 가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n은 k일 때를 놓고 본다면 1제곱, 2제곱부터 k제곱까지예요. 자, 요게 6분의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다. 이게 참인지 아닌지 몰라요. 일단 이게 맞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등호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다음항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양변에다가 뭔가를 더해줍니다. 더하든 곱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음항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거를 더해주는데 이때 알파는 뭐냐면은 좌변을 다음항으로 만들게 하는 알파예요. 좌변을 다음항을 만드는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걸 더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등호 성립하면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등호 성립하는 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막상 정리해보니까 이게 다음항이 되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등호면 얘도 무조건 등호 성립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n은 k 플러스 1도 성립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1, 2번 1과 2에 의해서 n은 1일 때 성립하죠. n은 1일 때 성립하니까 n은 2도 성립하는 거야. 왜? 모든 k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도 성립하는 거지. 그럼 2가 성립하니까 3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3도 성립하니까 4도 성립하는 거고. 그쵸?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하면 n이 2도 성립하는 거죠. 1은 성립하는 걸 봤으니까. 그쵸? 그럼 2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2가 성립하니까 3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4도 성립하는 거예요. 아, 모든 항이 다 성립하는 거구나. 자연수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 성립하는 거야. 괜찮죠? 자, 다시 한번 도미노를 앞에 게 넘어가면 뒤가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영원히 첫 번째 것만 딱 넘기면 다 넘어간다 라는 확신이 들죠. 그렇죠? 자, 그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게 수학적 귀납법. 자, 그래서 1과 2에 의해서 AN은 BN이 되는 게 확실하다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거를 이쪽 예시에서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좌변을 다음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n은 k 플러스 1일 때를 볼 거니까 1항부터 k 플러스 1항까지 합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예요. 괜찮죠? 다 더한다 라는 거야. 그럼 1제곱, 2제곱, 3제곱부터 k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AN이라면 얘는 지금 AK, 얘는 AK 플러스 1이 됐죠? 다음항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변은 BK 플러스 1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BK에다가 좌변을 다음항을 만들기 위해 했던 뭔가 특정한 걸 더해주고 있는 상태야.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우변을 정리를 해봤더니 BK 플러스 1이 되더라. 괜찮아요? 자, 그럼 얘를 묶어봅시다. K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네. 묶어볼게요. 자, 근데 웬만하면은 분모도 같이 묶는 게 좋죠. 그래서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K 곱하기 2K 플러스 1이니까 2K제곱 플러스 K가 되겠고, 얘는 K 플러스 1 하나 났는데 6분의 1로 또 묶었으니까 6K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마저 정리하면 2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2, 3, 그래서 4K, 3K. 그래서 얘는 2K 플러스 3과 K 플러스 2로 묶여요. 자,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2K 플러스 3과 K 플러스 2로 묶이잖아요. 자, 얘는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2K 플러스 3. 그쵸? 자, 여기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 맞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AK 플러스 1은 BK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AK가 BK면, AK 플러스 1도 BK 플러스 1과 똑같다. 이게 K가 무슨 자연수든 상관이 없이. 그쵸? 무슨 자연수든 상관이 없이. 왜? 랜덤한 K를 넣었잖아요. 랜덤한 K를. 그런데 K일 때 성립한다고 봤을 때 K 플러스 1도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러면 N은 1일 때 성립하니까 2도 성립하고 2가 성립하니까 3도 성립하고 다 성립한다. 괜찮죠? 끝!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간단한 문제로 하나만 먼저 가봅시다. 104번을 한 번만 설명할게요. 104번. 자, 얘는 명제 PN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뭐냐? 자, 가조건에서 P1은 참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나조건에서 PN이 참이면 P2N도 참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의 특정항이 참이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관계식을 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참이 확정되어 있는 애들은 대입해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P1이 참이니까 여기다 N에 1 집어넣으면은 P2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N에다가 다시 또 2 집어넣으면은 P2가 참이잖아요? 그럼 P4도 참이 될 거예요. 그럼 N에다가 또 4 집어넣으면은 P4가 참이니까 P8도 참이에요. 와, 요거 그대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P의 2의 N제곱은 일단 무조건 다 참이에요. 괜찮죠? 1번만 안 되네. 1번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4번만 되네. 괜찮아요?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는 애들만 지금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1, 2, 4, 8, 16. 2의 등비 수열 형태로 가는 애들만. 소인수가 2만 있는 애들만 지금 참이 확실한 거고요.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참인 걸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참인지를 모르는 것뿐 증명을 안 해봤으니까. 그치만 4번은 수학적 귀납법 때문에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106번 한번 풀어볼게요. 106번.
너무 쉬웠네.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그쵸? 그러니까 30 곱해지는 애들이 다 참이고 50 곱해지는 애들도 다 참이야. 그러니까 소인수가 3과 5만 있으면 참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일단 짝수 안 되잖아요. 뭐 짝수 안 되면 벌써 1, 2, 4번 바로 배제 시켜버리고 3과 5만 소인수로 갖고 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7이 소인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천천히 본다 그러면은 P1이 참이에요. 그러면 P3도 참이고 P5도 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얘는 P9도 참이고 P5로 갑시다. 15도 참이에요. 위로 가면은 3배, 아래로 가면 5배. 그래서 25. 이게 계속 섞여서 가죠. 자,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3과 5만 소인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27 참이고요. 5배 하면 45 참. 3배 하면 45 참. 5배 하면은 75 참. 3배 하면 75 참. 5배 하면은 125 참. 그죠? 이런 식으로 뒤로 쭉 나가는 애들만 지면 이제 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얘보다 큰 숫자는 없으니까 이 안에서만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 있는 거는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지금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이거 모두 만족하면은 P3의 A제곱, 5의 B제곱 빈 경우만 참이 된다. 그렇죠? A, B는 자연수면 의미 아닌 정수면 되는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 등식의 증명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자, 108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108번 등식의 증명. 자, 빈칸 채우기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다 쓰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는 방식으로 가봅시다. 자, 시험 때는 서술형으로 다 발라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얘네는 일단 레벨 2까지만 연습해도요. 그 10단원은 점화식 중에 등차 등비랑 조건에 따른 점화식 걔네까지만 레벨 3를 풀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레벨 2만 풀면 됩니다. 자, 빈칸만 채워봅시다.
자, 헷갈리면 아까 예시로 썼었던 거를 좀 참고해 보면서 비교 분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도대체 뭘 더하는 거더라? 그쵸? 도대체 뭘 더하는 거더라? 그쵸? 가가 뭘 더하는 거더라? 그죠? 안 돼. 자, 좌변을 다음항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얘 AK잖아요. AK 플러스 1로 만들려면 얘가 AK고 얘가 AK 플러스 1이죠. 얘에서 이거 가려면 뭐 둬야 돼요? 얘 둬야지. 그쵸? 여기에서는 AK가 1세제곱부터 K세제곱까지예요. 다음항이 되려면 K 플러스 1에 몇 제곱짜리를 더해야 돼요? 뭐 세제곱합이니까 세제곱이겠지. 괜찮네. 가는 딱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도 똑같이 넣어잖아요. 그거 정리만 하면 이제 나가 됩니다. 그렇죠. AK가 BK가 된다면, 성립한다면 AK 플러스 1도 BK 플러스 1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자, 천천히 좀 가볼게요. 자, 빈칸과 똑같이 갈 겁니다. 자, 일단 n은 1일 때 성립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1세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그쵸? 성립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세제곱, 2세제곱부터 k세제곱이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n은 k일 때 한마디로 ak는 bk가 성립한다 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 뭐냐면은 ak가 bk면 ak 플러스 1도 bk 플러스 1이다. 얘가 차면 얘도 차입니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다음항 만들어야 되고 얘도 다음항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음항 만들면 그게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등호의 그 특성을 유지하려면 여기에서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막 똑같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보통 좌변 기준으로 다음항이 되는 애가 뭔지를 찾아줘요. 그걸 좌우에 똑같이 처리를 해주면 좌변은 다음항이 되겠고 등호는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변이 다음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주겠죠. 그럼 더해주면 좌변은 이제 다음 항이 됐어요. 그쵸? 요게 지금 현재 가가 된다라는 거. 그죠? 이게 가가 된다. 그럼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주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할 건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뭐 일단 제곱을 다 풀어봐봐요. 좀 헷갈리니까. 솔직히 말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되잖아요. 근데 좀 헷갈리니까 잠깐 해봐요.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걸 두 개만 남길게. 괜찮아요? 두 개만 남길게. 그럼 나는 이걸로 통째로 묶을 거야. 이걸로 통째로 분모까지 묶어봅시다. 그럼 얘도 분모에다가 4를 넣어주고 뒤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그럼 이걸로 묶어주면은 남은 건 이제 k제곱과 얘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k제곱에 4k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얘 지금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뭐가 돼요?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 괜찮죠? 자, 요게 지금 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게 나라는 거 맞나? 그치? 맞죠? 이해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게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애초에 요게 지금 bk라고 한다면 얘는 bk 플러스 1이 맞죠? 그럼 ak 플러스 1은 bk 플러스 1과 똑같다. 뭐야? 그러면 K번째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 무조건 성립하네. K번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K번째가 성립하면은 K 플러스 1번째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1일 때가 성립하니까 2도 성립하고, 그러니까 3도 성립하고 4도 성립하고 다 성립한다. 이게 지금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8, 9, 5 답이 17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17로. 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거를 싹 다 증명하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저기 레벨 2 중에서 111번은 저기 그냥 연습만 해요. 안 되겠으면 111번은 빼도 돼요. 빈칸 채우기가 아닌 거는 아직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111번은 얘는 자, 그러면 배수의 증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배수의 증명은 사실 등식의 증명이랑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등식의 증명이랑은 아주 조금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서 별도로 빼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등식의 증명의 일종이에요. 자,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4의 n제곱 빼기 1이 3배수임을 증명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증명하냐? 뭐야, 이거 등식이 아니잖아. 등식이 아니에요. 근데 등식으로 만들면 되죠. 에이, 몰라. 그럼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3배수 3m이라고 한번 잡자. 이거라고 해보자. 그럼 m 값이 자연수라고 쓰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m값은 지금 자연수면 되는 거지 이게 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3배수 증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똑같이 n이 1일 때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첫 번째 n이 1일 때 그러면 4 빼기 1이에요. 3이네. 참 괜찮죠? 그럼 n이 1일 때는 일단 3배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을 가정할 거예요. 한마디로 4의 k제곱 빼기 1은 3배수라고 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몰라 3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L L이 자연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야. L이 그냥 자연수인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3배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번째도 3배수인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음 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ak가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ak 플러스 1은 4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이게 3배수인지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등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냥 4 곱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4 곱하면 숫자가 좀 차이가 나잖아. 차이 나면 어때요? 어차피 상수 차이인데. 그렇죠? 상수 차이인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1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되잖아요. 그쵸? 넘기면 되지. 그러면 요거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ak가 3배수라면 ak 플러스 1은 그럼 3배수냐? 3으로 묶이잖아요. 얘 어차피 자연수인데 괜찮아요? 무조건 3배수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k번째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도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4의 n제곱 빼기 1은 n에 뭘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3배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이 되게 대단하지 않아? 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로. 모르는 거 아닌가? 저기 n이 막 10억, 100억, 1000억 막 몇 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이미 증명이 다 끝난 거예요. 되게 대단하지 않나? 나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자연수에서 이미 증명이 다 끝난 거라고요. 안 신기한가? 나만 신기한가? 자, n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3배수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미안, 알았어. 자, 왠지 막 약간 좀 이 느낌인 것 같아. 엄청난 미술의 막 거장이 막 그림을 그려놨는데 막 밖에서 봤을 때 뭐야, 저게 무슨 그림이야? 막 이런데, 야, 이거 아름답지 않냐? 막 약간 좀 이런 느낌 같아. 자, 아무튼,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난 그래요. 미안.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113번 설명한 겁니다. 113번.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113번을 그냥 티 안 나게 그냥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한번 113번 직접 한 1분만 풀어봐봐요. 1분만. 모르겠으면 앞에 거 잠깐만 보면서
자, 그래서 뭐 배수 증명은 그냥 넘어갈게요. 답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레벨 2까지만 한번 좀 풀어보고요. 빈칸 채우기라서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뒤에 114랑 115가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 막상 하라는 대로 그냥 차근차근 들어보면은 방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숫자만 좀 무섭게 생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좀 그런 거 있지만 무섭게 생겼는데 되게 착한 아저씨? 약간 그런 미안. 뿅! 넘어갈게. 자, 부등식의 증명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부등식의 증명은 등식의 증명과는 95% 정도 똑같아요. 95% 정도 똑같은데 아주 조금 차이가 나요. 자, 2번. 실제로 문제화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왜냐면 등식의 증명은 좀 많이 쉬워가지고 보통 이걸 많이 냅니다. 자, 비슷해요. AN이 B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N이 1부터 성립한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n제곱. 그쵸? 요게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 이거를 그냥 2n이라고 할게요. 2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오케이. 2n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니까 뒤에 1이 있어야만 되니까 1을 더 뺐으니까 그래서 얘는 2n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3분의 n제곱 n 플러스 1 얘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는지 좀 보려고 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요. n은 1일 때 확인을 해보면 a1, b1을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뭐 같아도 되고 커도 상관은 없겠죠. 지금 뭐 등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제곱이 되겠죠. 자, 얘는 3분의 1 곱하기 2, 그쵸? 그래서 3분의 2가 되잖아요. 왼쪽이 더 큰 게 맞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 번만 봅시다. 자, n은 k일 때 성립을 가정해 볼게요. 똑같이 ak는 b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n은 k일 때 집어넣어주면 1제곱, 2제곱부터 k제곱을 집어넣은 게 3분의 k제곱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좌변, 우변 둘 다 다음항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좌변이 다음항이 만들기 쉽게 만들어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실제로는 우변이 더 편한지 좌변이 더 편한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좌변이 더 다음항이 되기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처리를 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고 내가 써놓지만 실제로 곱일 수도 있어요. 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다음항이 됐겠죠? 왜 처리 자체가 애초에 좌변을 다음항을 만드는 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를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처리를 해놔요. 자,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처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왼쪽처럼 이게 다음항으로 된다면 그냥 완전 끝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부등식의 증명을 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안 같게 나와요. 이게 안 같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봅시다. 자, 얘를 k 플러스 1제곱 더하면 1제곱, 2제곱, k제곱에 k 플러스 1제곱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k제곱에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이게
부동호 성립하면 얘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이걸 어차피 가정한 거니까.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면 얘도 당연히 성립할 거예요.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더해봤자 지금 bk가 3분의 k제곱 k 플러스 1인데 bk 플러스 1이면 3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정리하면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문제를 안 줘요. 오케이? 진짜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얘를 갖다가 k 플러스 1로 묶어볼게요. 3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봅시다. 3분의 k 플러스 1. 그럼 얘는 k제곱이 남겠고, 얘는 3분의 3으로 했으니까 3k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괜찮죠?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되면 좋겠는데. 이제 안 되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썼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A랑 B를 대소 비교하려고 하는데 둘이 직접 대소 비교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상관이 없어요. 왜? A보다 큰 C가 B보다 작은 지 보면은 AC 대소 비교되고 BC 대소 비교되면은 A, B 관계는 어차피 안 봐도 무조건 얘가 더 작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옛날에 얘기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죠? 뭐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계의 제왕, 대왕 도토리. 엄청 커요. 주변에 있는 도토리 중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니까 와, 난 진짜 큰 것 같아. 와, 나는 도토리 나무보다 더 큰 것 같아. 근데 주변에 도토리 나무가 없어. 그래서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냥 혼자 망상해요. 와, 열심히 상상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다람쥐가 몸통, 꼬리, 미안해, 다리, 몰라, 다람쥐, 쪼르르 달려와요. 그래. 듣더니 이걸 들었어. 와, 자기가 도토리 나무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 하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오면서, 야, 이거 내가 들었는데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왔는지 아냐고. 내가 지금 저기 도토리 나무에서 지금 한참 뛰어놀다가 왔다고. 그거 내가 뛰어놀고 있는 곳인데 너는 내가 들고 다니잖아. 네가 얘보다 클 리가 없어. 넌 나보다 작은데 나무가 나보다 커. 너가 나무보다 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 한정으로는 직접 비교를 꼭 하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조금 핵심이에요. 이쪽에서도 보는 건 뭐냐면은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같지가 않으니까 얘는 딱 요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얘가 B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얘보다 얘가 확실히 작죠. 얘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얘네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 잘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요거야. 이것만 증명해주면 그럼 뭐야, 이전항이 성립하면 다음 항도 성립하네, 다 성립하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다?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3분의 k 플러스 1에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 얘랑 3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k 플러스 2 자, 이 둘을 대소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 대소 비교 어떻게 해요? 부등식의 대소 비교 90% 이상 뭘로 한다? 빼서 대소 비교한다고요. 괜찮아요? 얘를 빼봅시다. 괜찮아요? 자, 얘를 빼면 또 3분의 k 플러스를 묶을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얘는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 자, 그럼 얘는 빼기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를 곱한 거야. 괜찮죠? 빼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자,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전개하면 k제곱 3k
플러스 2가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K제곱 3K. 3 빼기 2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분의 K 플러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K는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괜찮지?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괜찮아? 얘가 양수라는 건 이게 양수. 그럼 얘가 양수. 얘가 얘보다 크다고요. 괜찮아? 이게 얘보다 크다. 지금 요식 자체가 BK 플러스 1보다 더 큰 거야. 괜찮아? 요게 지금 제 3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AK가 BK보다 크면 AK 플러스 1은 BK 플러스 1보다 무조건 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하면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봤네요? 괜찮지? 그래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K,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한 게 증명된 겁니다. 되게 놀랍지 않아요? 수학적 기능법? 놀라워라. 놀라워라.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미안해. 문제를 풀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얘는 다 풀기는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숙제로 117번하고 118번, 요 두 개만 숙제로 그냥 들어갈게요. 두 개만. 나머지 레벨 2는 일단은 좀 빼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길고 긴 여정, 대수의 여정이 끝났어요. 와, 고생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2월 끝날 때까지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2번 맞나? 2번 맞나? 28일. 28일이네. 3월 1일이네. 요거는 조금 볼게요. 일단은 28일 날은 그냥 개별로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공수원을 한 번이나 2번 정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여지까지 했었던 거 싹 다 들고 와서 그냥 다 질문해요. 다 질문하고 뭔가 추가 설명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설명해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거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오케이? 자, 왜냐면 지금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비어있는 게 계속 많아요. 자, 우리 판서로 3월부터는 판서로 교평수 나갈 거기 때문에 단권화 교재가 거의 최소 레벨 3까지는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을까? 괜찮아요? 알았어. 미안해.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 숙제는 최대한 많이 해올게요. 다음 시간에 안 하면